전 세계인이 뽑은 베스트 여행지 1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나라.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한 프랑스 약사가 한국의 놀랍고 신비로운 밤문화를 경험하며 자신의 나라인 프랑스로 돌아가기 싫다. 한국에 계속 남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에 아무 관심도 없던 프랑스인이 이토록 한국을 동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제 이름은 브누아 모로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36살 약사입니다. 평생을 이 도시에서 살았고 솔직히 떠나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약국으로 출근하고 약국일을 보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 일상의 전부였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루크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와 손에 비행기 표 2장을 흔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분우아, 우리 한국 갈 거야. 루크가 어린아이처럼 신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뭐라고? 갑자기 한국을? 루크는 표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미 비행기 표 예약했어. 2주 후에 출발이야. 저는 얼빠진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장난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세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왜 가? 루크는 한숨을 쉬며 눈을 굴렸어요. 외긴 끝내주니까. 기술도, 음식도, 문화도 다 최고잖아. 유명 매거진 트립바이저에도 나왔다고. 전 세계인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에 선정되었다고. 나를 한번 믿어봐, 친구. 게다가 서울에서 약학 컨퍼런스가 열린대. 공부도 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잖아.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루크, 난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 그리고 장거리 비행은 딱 질색이야. 루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봤어요. 변명. 넌 세상을 좀 봐야 해, 분우아. 우리 같은 약국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 안 지겨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루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제 삶은 너무 예상 가능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유럽에도 재밌는 곳 많잖아.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어때? 루크는 능글맞게 웃었어요. 거긴 이미 가봤잖아. 한국은 다르다고. 신나고 특별하고 특히 한국의 밤문화는 전 세계 어디와도 다르다고. 그러더니 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평생 이 조그만 약국에서만 살고 싶어?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 저는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파리는 제 집이었고 익숙하고 안전했어요. 그런데 루크는 마치 제가 뭔가 엄청난 걸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비행기 표를 집어들었어요. 파리 서울. 비행 시간이 무려 11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절로 신음이 나왔어요. 저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거절하면 계속 귀찮게 할 거지. 루크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저는 다시 한 번 표를 내려다봤어요. 한국.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 없는 나라. 가볼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어쩌면 루크 말이 맞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저도 한 번쯤은 뭔가 다른 걸 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표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런데 만약 내가 재미없다고 하면 너 파리에서 비싼 저녁 사야 해. 루크는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좋지. 준비 단단히 해, 분우아. 이번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루크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약간의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었나? 2주 후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환한 불빛과 거대한 빌딩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저는 뻣뻣해진 다리를 겨우 움직이며 루크를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11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갇혀 있는 건 정말 고통이었어요. 허리는 쑤시고 온몸이 피곤했어요. 분우아, 정신 차려. 드디어 도착했잖아. 루크가 제 팔꿈치를 쿡쿡 찌르며 말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투덜댔어요. 한국 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그냥 안 간다고 했을 거야. 루크는 껄껄 웃었어요. 그만 좀 불평해.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거대한 공항을 걸어 나갔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짝였어요. 안내판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영어랑 프랑스어 번역도 있었어요. 그래도 길 잃을 걱정은 없겠네. 루크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기사님은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명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늦은 밤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네온 사인이 온갖 색깔로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길가에는 작은 음식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디선가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이 냄새 뭐야?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이야. 루크가 신나게 말했어요. 오늘 밤에 꼭 먹어볼 거야. 저는 살짝 걱정됐어요. 저는 프랑스 음식처럼 섬세하고 익숙한 맛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낯설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선 세련된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로비는 모던한 분위기였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프런트 직원은 완벽한 프랑스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저는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나 지금 당장 자야 해. 하지만 루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자면 다 놓치는 거야. 당장 나가서 구경하자. 저는 신음하듯 말했어요. 루크,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난 피곤해. 조금만. 진짜 잠깐만.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걸. 저는 한숨을 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좋아. 하지만 내가 길에서 쓰러지면 내 책임이야. 우리는 호텔을 나와 명동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쇼핑을 하고 있었고 가게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어요. 루크는 저를 사람이 바글거리는 거리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명동 스트리트 푸드 골목이야. 여기가 진짜 마법 같은 곳이라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마법?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작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게 주인이 긴 꼬치 같은 걸 건네주었고 루크는 큼직하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도 한 입 먹어봐. 저는 망설였어요. 음식은 새빨간 소스로 덮여 있었어요. 엄청 매워 보였어요. 떡볶이야. 루크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야. 매콤한 떡볶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쯤은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떡은 쫄깃쫄깃했고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약간 불향도 났어요. 저는 기침을 했어요. 이거 색다르네. 루크가 웃으며 물었어요. 좋은 쪽으로 색다른 거야? 나쁜 쪽으로 색다른 거야? 저는 천천히 씹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쪽으로. 루크가 손뼉을 쳤어요. 꺼봐. 내가 뭘 했어. 우리는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국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루크 말이 맞았을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밤에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파리도 나름의 멋이 있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생기 넘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잠들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루크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가게를 지나쳤어요. 가게마다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건물 벽에는 거대한 화면이 걸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리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기 완전 대단한데요. 저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루크는 활짝 웃었어요. 내가 뭘 했어?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때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키득거리더니 분홍색 후드를 입은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프랑스에서요. 루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파리요? 루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녀와 친구들은 작은 비명을 지르며 흥분한 듯 속삭였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행 즐기세요. 라고 말하더니 쑥스러웠는지 후다닥 자기들 무리로 돌아갔어요.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루크를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지금, 방금 그거 뭐였어요? 루크는 키득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인기 많은데요. 우리는 다시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곳에는 자그마한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우리 뭐 좀 먹어요. 루크가 붉은빛 간판이 반짝이는 바쁜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뜨거운 불판이 올려져 있었어요. 종업원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자리를 안내해줬어요. 메뉴를 건네받았는데 다행히도 사진이 있어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삼겹살이래요. 루크가 메뉴를 읽었어요. 돼지고기 구이 같은 건가 봐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삼겹살을 주문했고 곧 두툼한 고기 조각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이 나왔어요. 종업원이 불을 켜고 고기를 올리자마자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루크가 긴 금속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봐요. 저는 젓가락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약 제가 이걸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하죠? 루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굽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고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고기 한 조각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였어요. 이렇게 잡아요. 루크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하며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됐다. 저는 작은 승리감에 기뻐하며 고기를 소스에 찍어 입에 넣었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놀라웠어요. 육즙이 가득하고 불맛이 살짝 감돌며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했어요.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했어요. 와!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루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씹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먹어봤어요. 상추에 싸서도 먹고 김치랑 같이 먹고 다른 소스에도 찍어 먹어봤어요. 어느새 젓가락 사용법 따위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배가 잔뜩 불러올 때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했어요. 이거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 중 하나였어요. 루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활기 넘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도시의 에너지.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정말 특별한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모르게 한국을 좋아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은 시간이 사라지게 만드는 신기한 도시였어요. 저와 루크는 분명 식사를 마쳤는데 어느새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배는 든든했고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이 도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한낮처럼 느껴져요. 루크가 웃었어요. 파리는 잠들지만 서울은 안 그래요. 저희는 활기 넘치는 야시장으로 들어섰어요. 상인들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며 꼬치 구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흔들어 보였어요. 공기에는 불에 구운 음식 냄새, 매콤한 양념 냄새, 그리고 뭔가 달콤한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작은 노점에서 서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둘러앉아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거 완전 미쳤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 시간에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루크가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 따라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했어요. 사람들이 가는 대로 걸으며 활기찬 골목에서 또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희는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환하게 빛나던 네온사인 대신 따뜻한 색감의 등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한쪽에 작은 찻집이 있었어요. 창문이 차가운 밤 공기에 서려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루크가 찻집을 보더니 말했어요. 들어가 봐요.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차 향과 달콤한 냄새가 저희를 감쌌어요.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망설이며 한글로 적힌 메뉴판을 훑어봤어요. 루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호떡?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저희는 2개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몇 분 후 따뜻한 차와 함께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호떡이 나왔어요. 향이 너무 좋았어요. 계피, 설탕, 그리고 뭔가 고소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호떡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부분이 부드러운 속을 감싸고 있었고 달콤한 설탕과 견과류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눈이 저절로 커졌어요. 세상에. 저는 감탄했어요. 루크가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루크도 한 입 베어 물고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은 끝없이 놀라운 곳이에요. 저희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거리에서 따뜻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여행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여행지일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작은 찻집에서 인생 최고로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며 저는 알게 됐어요. 여기. 저는 말을 하다 멈췄어요. 루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저는 다시 한 입 베어 물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여기 정말 좋은 곳 같아요. 루크가 활짝 웃었어요. 그렇게 느끼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저희는 웃으며 찻잔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마치 축배를 드는 것처럼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직 저희 둘과 따뜻한 찻집, 그리고 새로운 경험의 맛뿐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잽싸게 재킷을 여미며 호떡의 따뜻한 단맛을 혀끝에 느꼈습니다. 거리는 한결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잔잔한 생동감이 주변에 가득했어요.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서울은 절대 깊이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루크가 2 팔을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켰어요. 이거 이번 주에 먹은 것 중 최고였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매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루크가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매일 진심이에요. 저희는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까지 길게 뻗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제가 이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속도를 늦췄어요. 모든 걸 파리에 대입해 비교하려 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바라봤어요.
편의점 계단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수다 떠는 10대들, 느슨하게 푼 넥타이를 매만지며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정장 차림의 남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작은 봉지에 든 군밤을 나눠 먹는 노부부. 저는 서울이 너무 버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그 혼잡함 속에서 저는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저는 루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여기가 별로일 줄 알았어요. 루크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웠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너무 밝고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가득 채웠어요. 지금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루크가 씩 웃었어요. 그럼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한국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눈을 굴렸어요. 알겠어요. 졌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작은 가게들과 골목골목을 밝히는 불빛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문득 집이 떠올랐어요. 파리, 제 아파트, 제가 늘 반복하던 익숙한 일상들. 파리는 언제나 저의 집일 거예요. 하지만 서울은 또 다른 의미로 특별한 곳이었어요.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진짜 느끼는 곳이었어요. 저는 루크를 힐끗 바라봤어요.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루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뭘요? 사람들이 왜 여길 좋아하는지요? 루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몇 블록을 더 걸은 후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 안은 따뜻했고 잔잔한 음악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서자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뭔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야식 가판대에서 불빛이 가득한 거리에서 그리고 작은 카페의 따뜻함 속에서 저도 모르게 무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층 버튼을 누르고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어쩌면 저는 이곳에서 집 같은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한 걸지도 몰라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루크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가 바로 어제 같았어요. 반짝이는 불빛과 끊이지 않는 에너지에 압도됐던 순간들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짐을 싸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루크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있잖아, 그가 말했어요. 이쯤 되면 집에 가고 싶을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지난 일주일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음식, 사람들, 잠들지 않는 거리,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가득 찬 곳이었어요. 생명력으로, 색깔로,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 즐거우셨나요?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짧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는 말했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호텔 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커피를 손에 들고 바쁘게 지나갔고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는 호떡을 뒤집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콤하게 녹아든 설탕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교복을 맞춰 입은 여학생들이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끝내고 떠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이곳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떠나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루크가 제 팔을 톡 치며 말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 마지막으로 뭐라도 해볼까? 저는 눈썹을 올리며 물었어요. 어디로요? 그가 씩 웃었어요. 그냥 걸어보자. 그렇게 저희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거대한 빌딩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카페들을 지나가고 좁은 빵집에서 따뜻한 빵을 샀어요. 주인 아저씨는 친절하게 작은 샘플을 더 얹어주셨고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아침을 바라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를 변화시킨 건 단순한 풍경이나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도시의 흐름. 루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각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 그중 몇 명은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루크가 기지개를 켜며 물었어요. 파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랑 만나서 한국에 대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할 거예요. 루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인정했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아직 볼 게 너무 많아.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 아래 도시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온 건 단순한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뭔가 더 큰 의미를 안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음에도 여행을 한다면 꼭 다시 한국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또 파리에 도착했을 때 유명한 여행 잡지에서 한국이 전 세계인이 가고 싶어 하던 나라 1위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저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몰랐던 건지 너무 일만 하며 살아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뒤늦은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는 한국이라는 꿈의 나라를 알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꼭 한국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 너무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이 놀란 이야기들을 쫀득쫀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